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신고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7거래일째 코스피를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매수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순매수로 마감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네. 이제는 조금 쉬어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계속 가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계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5차례의 신고가 랠리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최고가를 치게 도움을 줬던 이익 섹터들도 주가 최고 친 이후에 더 갔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그래서 최근 3개월 내 증시 상승을 이끈 이익 사이클에서의 업종과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조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어쨌든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 외국인이 약간 쉬어가면 또 시장이 쉴 테니까 네. 그런 기회를 찬스로 노려야 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오늘도 일단은 코스피는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또 올라가는지 시장의 분위기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어제 3,420선에 넘어서 오늘은 3,430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42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57%가량 오르면서 어제 동반 신고가에 이어 오늘도 신고가 부근을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투톱의 흐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중동 긴장에 대한 우려, 이 점이 방산주들의 지금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2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3.41%가량 오르고 있고 현대로템도 1.86%가량 상승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2%가량 오르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1.43%가량 상승, HD현대중공업도 1.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거의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는 건 LG디스플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 11% 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아이폰 17에 지금 물량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BOE의 반사 수혜를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입고 있는데요. BOE의 지금 미중 간 갈등으로 BOE의 아이폰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소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지금 아이폰 17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LG 디스플레이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가량 오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오늘 원전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 영국의 원전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 인허가 절차를 3,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붙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원전단에서의 코스피 안에서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은행과 증권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코스피 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지주도 1%가량 하락, 신한금융지주만 0.86%가량 소폭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 금융주 단안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약세입니다. 특히나 어제는 4%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현대
현대차 일단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아는 1%가량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안에서 네이버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네이버 웹툰이 디즈니와 또다시 이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의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협업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가 1.5%가량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웹툰과의 협업 소식으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외에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 어제 올랐던 로봇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가량 쉬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좋았던 이 로봇 관련주들 쉬어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1%가량 빠지고 있고 휴젤도 3%가량 하락입니다. ABL바이오도 3.3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NC바이오가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4%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오늘 피롭틱스나 PI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피롭틱스가 지금 4.8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미국으로 협상을 위해 날아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지금 관련 투자 관련해서 유리기판이 지금 주목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좋고요. VT 2.82%가량 상승, 실리콘투도 약 3%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은 지금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0.78%가량 오르면서 3,433선 부근으로 올라섰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또다시 경신해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8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급 상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오늘 수급 상황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전장부터 코스피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3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향방이 지금 양시장에서 엇갈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수도 지금 엇갈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메이저 주체가 코스닥 일제히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500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또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웃의 바다 건너 일본 시장도 오늘 개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를 니케이 지수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간밤의 새벽에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한미일 이렇게 트로이카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약간 뒤늦게 올라탔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계속 신고가 행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약간 늦게 올라탔지만 이런 추세를 함께 계속 좀 끌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수가 오늘 3,43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번 주의 초반,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과 어제까지 올랐던 그런 업종들은 조금 쉬고 있고요. 그동안 또 안 올랐던 업종들이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오늘도 상승 탄력을 나타내니까 지수도 올라가고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쉬고 있어요. 잠시 후에 마켓플러스에서 반도체 투자, 지금 대세가 왔잖아요. 반도체 랠리가.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켓플러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오르는데 오늘은 또 유리기판 쪽이 오르네요. 그동안 또 유리기판이 쉬고 있었는데 유리기판 쪽에 반사 이익이 나타나면서 오늘 역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특히 캠트로닉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10% 가까이 넘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이 오늘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박통을 이어받는 건지 아니면 오늘 그동안 쉬었으니까 좀 올라오는 건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 대형 조선사들은 조금씩 1% 내외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그동안 조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가 오늘 잘 가고 있는데 원전은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너무 오래 짓는데 오래 걸린다. 이게 맞나라는 약간 회의적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는데 오늘은 다시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할 건데 거기에서 원전과 관련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주가 잘 갑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업종 테마는 웹툰인데요. 앞서서도 김윤주 캐스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월트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아예 2% 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OLED도 LG 디스플레이 정도의 이슈가 있는 상황. 이외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어제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AI나 아니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좀 풀어보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슈 소멸성으로 약간 로봇주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음 AI나 이런 종목들이 이러면서 상승세를 오랜만에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 증권이나 지주회사는 오늘 좋지 않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 확정이 되니까 어제까지 이렇게 피크를 찍다가 오늘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권주와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웹툰주가 오늘 가장 뜨거웠잖아요. 아까 싱크폴에서도 가장 크게 원을 그리고 있고 짙은 빨간색을 그리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웹툰 엔터,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웹툰 엔터 아시죠?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 웹툰 엔터가 작년에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오면서 별 이슈가 없었는데 디즈니 때문에 웹툰 엔터 주가가 요즘에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월트 디즈니와 웹툰 엔터가 협업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주가가 엄청나게 20% 30% 뛰더니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 장을 마치고 나서 디즈니 쪽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네이버 웹툰에 지분 2%를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가 과거의 만화부터 최신의 애니메이션까지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웹툰 만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를 인수하는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협업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예 지분 투자까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죠.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 마치고 나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갑자기 9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씩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까지는 한 50% 정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한 28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공모가 그때 나스닥 상장할 때 공모가가 21달러였는데 21달러 상장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주가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영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디즈니의 좋은 소식 두 방을 딱딱 맞으니까 바로 공모가 위로 올라왔고 28달러대까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한 35,000편 이상 달하는 마블이라든지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폭스사의 그런 컨텐츠들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웹툰에서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웹툰 관련된 컨텐츠들도 영어로 만든 컨텐츠 그런 것들도 이 플랫폼에서
볼 수 있게 만들 거다. 이것의 종합적인 구축과 서비스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네이버의 주가도 좋고요. 네이버를 포함해서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을까요? 웹툰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주도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21%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여기가 워낙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협 IP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장르 무협 쪽에서 거의 점유율을 80% 이상을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배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1% 급등으로 현재 주가 1,97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도 웹툰 원작이나 다양한 그런 드라마 이런 부분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 넘는 상승세로 5,540원 선 보이고 있고요. 핑거스토리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력해서 해외 진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이고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로 2,48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3.8% 4,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업계에서 뭐 다수의 작가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DNC 미디어도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뭐니 해도 미스터 블루가 오늘 좀 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흐름들은 좀 역력합니다. 웹툰 관련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전주들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원전주들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3에서 4%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죠. 자, 왜 그러냐 봤더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잘 갔습니다. 오클로라든지 뉴클리어 파워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도 그 온기를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 곧 있으면 미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안에 원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금 원전 황금기고 원전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원전을 더 수월하게 빠르게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고 있답니다. 이러면서 영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원전을 건설을 할 때 원자력 프로젝트에 승인되는 이 승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단축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에서 원전을 지으려면 이것과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 한 3, 4년이 걸린답니다. 짓기 전에 이 승인 받는 과정만요. 근데 이제 이것을 2년 내로 단축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빨리 승인을 해주고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할 때 이것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거다, 협정을 체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얼마 전에 5월이었죠. 5월에 미국에 지금 뭐 원전을 2050년까지 지금보다 4배 늘린 용량을 지을 것이다. 그런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원전을 만들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잘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뭐 영국과의 이런 협약, 영국에서도 그러면 원전 개발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원전주들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약간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조방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주 역할을 했던 한 축이 원전이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에너지 믹스를 하면서 원전도 써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야기에서 원전 질문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짓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친환경 관련 뭐 전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2의 탈원전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불안감들이 형성됐고 그러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원전주들이 또 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오를 때 어느 정도 원전을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건가? 뭐 외국에서는 원전을 많이 짓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정책이
완전히 잘 붙어주는 게 아니니까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원전주들 결국에는 해외 쪽으로의 수주나 이런 것들이 강할 수 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온 김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던데 투자자분들도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전주들 얼마나 상승 탄력을 나타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보성파워텍이 1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배전, 기자재 이 부분부터 전력 인프라의 핵심적인 그런 쪽을 이제 담당하는 기업이잖아요. 오늘 현재 주가는 4,8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우진이 이제 계측 장비 쪽인데 9% 넘는 급등세 11,970원 선 보이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는 미국의 그 선도 기업과 SMR 설비 쪽 공급망 협력에 좀 강화하기로 한 그런 요즘에 그 행동들은 좀 보여주고 있죠. 한 7% 넘는 7% 가까운 상승세로 11,93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G2파워 스마트 그리드 그런 발전 기업인데 원자력 테마 관련주로 묶이면서 4% 넘는 상승세 최근 그래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9,000원 가까운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의 역할로서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네요. 4% 가까운 상승세로 61,000원 선까지 되찾을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OLED 쪽의 주가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오늘 잘 가죠. 그동안 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주가가 안 올라서 늘 답답했던 LG 디스플레이인데 올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쪽에 수혜, 중국에서 애플의 BOE가 애플에다가 이 OLED 패널을 공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애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BOE의 패널 대신에 이것을 대체해서 LG 디스플레이 것을 받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파주 AP4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애플 아이폰에 탑재된 OLED 패널 전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 절반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머지 20% 물량을 중국의 BOE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니까 지금 팀쿡도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있잖아요. 이 팀쿡의 그러니까 애플의 상황에서도 BOE 걸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 물량 중에 일부를 LG 디스플레이에다가 공급을 해달라라고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좀 피하기 위해서 애플도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그러면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월 LG 디스플레이는 15,000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파주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공장도 증설하고 라인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월 총 6만 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결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빠르게 좀 물량을 늘릴 수 있을지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실적에도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7 시리즈에도 이제 차근차근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완전한 반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도 17 시리즈인데 내년에 아이폰 18 시리즈 폴더블 아이폰에 과연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공급될까? 그게 적용이 될까라는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서 폴더블 아이폰에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관련된 OLED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 넘게 급반등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13,420원 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동안의 그 낮은 주가에서 조금 더 튀어오를 수 있을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바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될 것이다. OLED 패널 매출 증가 이런 쪽에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OLED 반도체, 장비 쪽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아갑니다. 차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 이제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150원 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미래컴퍼니, 한솔 아이온스 오늘 52주 신고가 간 대표적인 OLED 관련주입니다. 4에서 3% 각각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잠시 쉬어가지만 뭐 이전부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게 하반기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방증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살짝 눌리지만 46,700원 선 큰 변화 없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OLED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들 함께 체크해봤는데 그럼 오늘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하죠. 코스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위원님 오늘도 코스피는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눈높이를 높여가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이때 세워야 될까요? 네, 더 오르는 것도 시세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긴 합니다만은 10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까지 하면은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 심리도에서 이미 100 이상을 넘어가는 이런 과열권에 진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3,400,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시장에서는 3,500선 하반기를 예상했는데요. 거기에도 근접해주는 이러한 부담감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어제 또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돼서 본부장이 급거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관세 협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이제 오늘부터 15%가 적용이 되면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자동차 쪽도는 역전이 되는 이러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 쪽에서 5천억 이상을 순매수하고 대부분 바로 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는 중기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도 불가피한 이러한 모습 아닌가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78,000원 라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1차적으로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35만 원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소부장 쪽들이 단기간에 저점에서 50%에서 100% 이상을 수출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숨고르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들 그리고 또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던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나 주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뭘 사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특징주는 뭘 선택하셨을까요? 네,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간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방산 관련주들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은 흔한 말로 물 건너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오히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의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이런 얘기들 또 이스라엘은 또 가자 지구를 재차 다시 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공격에 나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이런 모습이지만은 방산 업종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또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형 K2 전차 최초로 공개했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30년까지 방산 쪽이라든가 이 철도 쪽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6월 20일이었죠. 22만 5,500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 이평선들을 정별로 만들어 놓으면서 재차 직전 고점 신고가를 또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로템 오히려 현재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와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상황은 살펴봤고 네.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투자 이 두 분야에 대한 투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고위급 회담에서 틱톡 지분 매각 문제에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후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됐다며 젊은 세대가 지켜내고 싶어한 특정 기업, 즉 틱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틱톡 매각을 위한 협상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기술 수출 문제에 대한 정치화와 무기화에 반대한다며 자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중국 정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한편 양국은 관세 수출 통제 문제에서는 합의를 미루고 있으며 11월 만료되는 관세 유예 연장 여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사항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내내는 것이 과제라며 미 무역대표부와 접촉에 나섰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과도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도 있다며 기업 이익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자동차 관세인에 대해선 우리도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모든 의견을 분석 중이라고만 답했으며 안전장치로 거론되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6%까지 상승 탄력 3,436포인트까지 오늘 올라왔어요.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오늘도 계속 들어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지금 6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현물 매수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지금 3,800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지금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6,200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계속 차익 실현하고 계십니다. 정반대 포지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권 수준 850선 유지하는 수준에 일단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쪽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확인을 해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0.36% 정도 상승 탄력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좋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지금 0.3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45,000선이 돌파됐어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장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이번 주 FOMC 회의가 열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지난주 정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잘 갔잖아요. 이러면서 나도 제약바이오 좀 골라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올라타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하나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저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장이 불장이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도 동참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여건은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이번 주에 아마 미국도 할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 제약바이오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선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1조 원 이상의 좀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텍들 위주로 신고가를 거의 다 한 번씩은 달성을 맞아요. 했었었고요. 신고가를 달성하고 약간 빠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기술 이전 계약이나 빅딜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통 특정 섹터에서 대장 기업이 잘해주면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죠. 그 따라가죠. 기대감을 네. 많이 받게 따라가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의 경우 9월 23일에 키트루다 SC 제형의 승인 예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훈풍을 불었던 것도 한몫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정책적인 부분 말씀을 네네네. 주셨잖아요.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오가 약간 소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K-바이오 토론회가 네, 그렇죠. 열리면서 또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약간은 관심을 받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코스피 위주로 좀 정부 정책이 네, 많이 그렇죠. 마련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이제 사실이죠. 다만 이제 코스닥을 올려야 될 때는 바이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그쵸.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나쁘지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올랐잖아요. 네. 미국 쪽은 어때요? 미국 쪽 제약 바이오는? 미국 쪽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오 ETF인 네. 라부, XBI의 3배가 이제 라부고 XBI가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텍 ETF인데요. 그 ETF들도 최근 반등세가 꽤나 좋습니다. 라부도 한 달간 뭐 30%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바이오텍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반등을 한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2분기 신규 편입된 기업들을 네네. 미국은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13F에 미국의 대형 펀드들이. 그쵸, 네. 근데 그때 편입된 기업들을 보면요. 1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었어요. 아, 예,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3, 4위 정도의 또 템퍼스 AI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기업들도 미국의 펀드들도 기관들도 지금 바이오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13F의 그 뭐 대형 투자은행들이나 기관들이 산 목록을 보면은 바이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늘리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네. 좋네요. 결국에는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잘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함께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 우리 시장에서도 좀 잘 가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뭐 큰 상황에서, 큰 여건상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달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좋은 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정책. 네. 근데 뭐 제약바이오는 관심이 없나 이 정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9월 초에 말씀해주신 그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삼성바이오 쪽에서도 관계자들이 있었고 뭐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대표들도 다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거 어떤 지원 방안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CDMO, 바이오시밀러.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수출액의 그쵸. 대부분을 큰 차지하고 몫을 있는 차지하니까, 게 예. CDMO와 바이오시밀러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조 기반의 기업들보다는 뭐 바이오텍을 네네. 선호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바이오시밀러와 CDMO가 완전 메인이고요. 파이가 아직까지는. 크죠. 네. 그럼요. 그리고 대형 기업들이 많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개발 기간이나 신약 개발을 위한 규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네. 그건 그냥 바이오텍 전체에 그쵸, 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이번 정부가 AI를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근데 바이오 얘기를 할 때도 AI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아. 그래서 AI나 오가노이드 같이 FDA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동물 실험 대체법의 필수적인 것들, 오가노이드와 AI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CDMO나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큼은 네. 바이오시밀러나 CDMO는 아실 거고 오가노 AI 어쨌든 지금 정부가 모든 산업에 AI를 복합시키겠다, 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AI나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가노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뭐 뉴스를 뭐 챙겨보긴 했지만 오가노이드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그냥 줄기세포나 환자 유래 세포를 이용해서 네. 3D를 배양해서 실제 장기랑 유사한 미니 장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장기는 아니고 완전 미니 장기인 거죠. 이걸로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전임상 단계를 해라라고 권고가 FDA에서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체법을 더더욱 추진하고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네.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절약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FDA가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네요.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대체법을 조금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번에 좀 강하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통적인 동물 모델이 아니라 네. 사람 조직이나 사람의 장기랑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랑 더 비슷한 데이터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약에 관련해서 실험을 할 때 동물 쥐 실험에서 실험, 뭐 네, 맞습니다. 원숭이나 쥐 뭐 이런 네. 동물에게 실험을 하고 나서 그게 사람의 네, 인체에 맞습니다. 반응할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데 오가노이드는 동물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장기를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미니 장기를 거기에 테스트를 하는 만들어서 거죠. 거기다 테스트를 하는 네. 거다라고. 아, 그러면은 이게 FDA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동물 실험은 계속 가져갈 거고 동물 실험이 필수적인 질환군들도 존재할 거예요. 다만 그쵸? 몇몇 질환군들에 한해서 분명히 대체법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AI,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있고 AI를 활용한 그런 모델링 이런 것들과 오가노이드, 장기칩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데이터가 명확하게 잘 나온다면 이걸로 동물 실험을 대체해서 승인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시간도 단축시켜줄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적죠. 뭐 요즘에 저도 뭐 들은 말이지만 동물 실험 이런 것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할 때 그 동물을 사는 것도 비용이 엄청나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약간 윤리적인 그쵸. 문제들도 네. 막 비글이나 원숭이 실험을 그쵸, 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동물 학대 이야기 맞아요. 이런 것들도 좀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 아까 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미국의 빅파마들도 이런 추세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대체법으로 더 편하겠다 싶은 부분들은 같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오가노이드 그러면 시장이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네. 뭐 앞으로 성장성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30억 달러 정도라고 30억 달러? 하고요. 그리고 2031년 정도 기준으로 15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산업군이 많지 않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오가노이드나 AI 이런 분야가 둘 다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만큼 충분히 이 분야는 앞으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고 네. 오가노이드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오가노이드를 만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바이오직스도 최근에 오가노이드 쪽에 한다고 진출을 이야기 했거든요.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CDMO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CRO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도 요즘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오가노이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진출하겠다라고 했고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나? 아직 이거에 대한 테마나 이 분류는 잘 안 돼 있는 거 모르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어요. 네. 토모큐브랑 로킷헬스케어입니다. 로킷헬스케어. 로켓헬스케어. 네.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오가노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오가노이드를 뭐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홀로토모그래피를 사용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없이 현미경을 통해서 3차원 고해상도로 분석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독성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걸 할 때 이미지를 영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토모큐브의 장비인 거죠. 그래서 토모큐브가 더불어서 이제 AI를 활용한 기술도 구현이 되어 있기에 그런 것들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그걸 그쵸. 분석해야 뭐 그 그쵸, 데이터를 그쵸. 적용을 어떻게 할 쓸 거 건지.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토모큐브인 것이고 로켓헬스케어는요. AI를 활용해서 초개인화 장기 재생 기술. 네네. 장기 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당뇨발 치료 아니면 피부 재생. 요즘에는 피부랑 연골이 완전 메인인데요. 네네. 그런 재생 첨단 의료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래서 매출도 나오고 있고 2분기에 거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 그냥 0원 정도로 찍히면서 거의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고 토모큐브도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오가노이드 쪽 아니면 분석, 싱글셀 쪽, AI 쪽이 요즘 흑자 전환을 하는 사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도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의 인공 피부 오가노이드로 이제 제약사랑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많이들 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최근 오가노이드 진출을 밝혔는데 네네. 삼성바이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전임상 연구, 그러니까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시장 확장을 위해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 그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CRO나 스크리닝 서비스를 먼저 진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모큐브랑 로켓 헬스케어. 그러니까 토모큐브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하는 그걸 분석하는 장비를 네, 를 개발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데가 토모큐브고 로켓 헬스케어는 인공장, 플랫폼을 만드는 네, 거고 인공 재생, 인공 피부나 연골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여기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인 거죠. 오가노이드 아예 만드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토모큐브는 그거를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네, 거고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걸 네.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삼바는 그렇군요.
이러니까 최근에 이런 관련된 종목 저도 지금 차트를 막 찾아봤는데 되게 예, 좋죠. 좋더라고요. 주가가 맞습니다. 예.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라. 근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토모큐브는 장기적으로 보기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가 오가노이드뿐 아니라 요즘 유리기판 쪽으로 되게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반도체랑도 엮인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비바이오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 유리기판 쪽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 그래요? 세 군데랑도 이미 수주 계약이 거의 돼가고 있으면서 추가 태핑도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만 하면은 약간 오래 걸릴 수 그렇죠. 있겠는데 그리고 약간 또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불안감도 약간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워낙 출렁출렁거리니까. 그렇죠. 근데 비바이오도 매출이 조금씩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파크 시스템즈와 좀 예.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유리기판 쪽 네.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토모큐브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토모큐브가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의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저도 토모큐브 이렇게 둘 다 엮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쨌든 우리나라 탑 티어의 기업도 그렇죠.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확실히 대세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오가노이드 쪽 시청자분들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쪽도 제약바이오 한 축으로 잘 살펴보세요. 뭐 비만 치료제만 보지 마시고 그렇죠. 오가노이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또 이외에 아까 이 대통령 간담회를 할 때 뭐 이런 신사업 쪽에도 많은 지원이 있게 할 거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그럼 CDMO나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어떤 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을 기업 어디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바이오시밀러는 신약 개발 기간 자체를 좀 단축시켜주는 네, 신약 빠르게 개발 좀, 그렇죠. 네. 개발 자체를 좀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얘기를 해줬고요. CDMO도 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이미 CDMO 쪽은 제가 알기로 땅이나 뭐 이런 부지 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준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CDMO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최근에는 셀트리온이 또 CDMO 기업으로 약간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빅파마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 협상권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나중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공장을 인수하면서 매출도 거의 같이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 성장폭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쪽은 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곧 이제 또 인적 분할로 분할하죠. 예, 상장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쪽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만 4종 품목 출시, 거기에다가 바이오시밀러 유럽 쪽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통제가 되어서 시밀러를 출시할 때 거의 매출로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셀트리온은 조금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제는 셀트리온도 합병 이후 그런 뭐 합병으로 인한 비용이나 뭐 그런 리스크는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실적이 성장한다면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그쵸.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셀트리온 오래전부터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말씀해 주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 지원을 압박하고 해주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셀트리온이 그런 거에 반응을 못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게 한번 언젠가는 좀 반영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예.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었고 바이오시밀러 쪽 출시도 계속해서 잘 그쵸.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안 터져서 좀 맞습니다.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한 번 오겠죠. 네. 네, 그걸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달에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회도 많고 네. 여기에서 좀 살펴볼 만한 학회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내일 유럽 당뇨 그쵸, 학회가 예. 개최가 되죠. 그리고 내일 또 알테오젠 IR도 진행이 될 아. 예정입니다. 23일 알테오젠 키트루다 SC의 승인을 앞두고 개최가 되는 IR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거라고 내일 어떤 얘기 나올지 많이 관심 갈 생각을 거예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AACR ENA, 보로노이가 참여를 하는 AACR ENA부터 3대 암학회인 에스모 유럽 종양 학회도 개최가 되고요. 11월에는 이제 월드 ADC부터
좀 다양한 학회들이 정말 많이 개최가 됩니다. 12월에도 뭐 혈액암 학회, 애쉬, 유방암 학회 등등. 이제 9월부터는 학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8월은 학회가 부재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다소 이제 방등을 하려다가 학회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없어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그쵸. 보였다라고 네네. 한다면 9월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많이들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또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은 뭘까요? 금리 인하로 인한 기대감이 좀 되게 오랫동안 이미 바이오에 약간 반영이 된 됐나요? 느낌이에요. 이제는 기술 이전 계약이나 좀 큰 이슈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형 기업들,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살짝씩 조정을 받는 이유가 네.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빅딜이 최근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23일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이 좋은 딜이나 이슈를 발표해 준다면 네. 그때부터는 바이오 대세장이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또 반바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도체, 바이오, 뭐 지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래요? 해주시는 것처럼 반바지. 조방원 다음에는 네, 이제 반바지가 반도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좋은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알테오젠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관심이 확 또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실망스러우면 또 약간 눌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알테오젠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음 주에 결과 어떻게 될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슈 있으면 작가님이 잘 팔로우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작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도파민 소비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도파민 소비 스위치는 온. 집을 사는 건 멀어졌고 차를 바꾸는 건 미뤄졌습니다. 큰 소비의 스위치는 꺼졌죠. 하지만 작은 소비는 더 빠르게 켜집니다. 점심시간 몇천 원짜리 뽑기 게임, 퇴근길 소소한 생활 잡화 쇼핑, 앱에서 쏟아지는 무제한 할인 이벤트까지.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사치와 즉각적인 소비를 더 찾는다는 건데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립스틱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작은 소비에 끌리는 걸까요? 그 속내를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경제적 배경. 고물가, 고금리, 불확실한 미래, 집, 차, 결혼 같은 장기 목표 소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은 큰 지출 대신 빠르고 가벼운 소비로 욕구를 해소하죠. 몇천 원의 간식, 소소한 생활용품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사치가 됩니다. 두 번째, 심리 메커니즘. 뽑기 게임, 랜덤박스, 모바일 확률형 아이템 뽑기.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더 짜릿합니다. 뇌는 보상 예측 불일치 상황에서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분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행복 대신 즉각적이고 짧은 행복을 선택합니다. 도파민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견디게 하는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산업 구조. 할인 쿠폰, 무제한 프로모션, 자동 결제 구독 서비스. 소비자는 작게 쓰고 크게 얻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 습관을 구조화합니다. 소액 결제를 생활비 속에 스며들게 하고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죠. 한번 켜진 도파민 소비 스위치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가볍게 여기지만 반복되면 저축률 하락, 생활비 잠식으로 이어집니다. 도파민 소비는 개인에겐 작은 위로, 경제에겐 거대한 시장이 되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 큰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도파민 소비가 빠르게 늘어났고 몇천 원의 만족은 분명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비가 쌓이면 또 다른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짧은 행복과 긴 고민, 두 얼굴을 가진 도파민 소비. 그 스위치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3,433마저 돌파, 진짜 강하다. 다시 움직이는 조방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돌파. 자, 제목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3,44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지금. 자, 3,440.96. 우리나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자, 거침이 없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상승 N자 이제 보입니다. 이거 보이고 나서는 다 이제 상승 N자네 할 수 있죠. 여기서 몇 포인트 오른지 아세요? 박스권에서 2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상승 N자 이거 보이죠? 자, 그쵸? N자가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보이죠? 주봉, 월봉 가볼까요? 자,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분명히 이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상승 N자 오른쪽 다리 생기기 전에 징검다리에서 사야 된다고 3,200선 가까이서 근처에서 25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사더라도 밑에서 오른 폭만큼 오르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N자, 알파벳 N자가 완성이 되려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게 우리 영어 그 교재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그어야 N자가 완성되지. 거기다가 N자를 끝까지 안 그어 놓으면 루트 된다고. 그래서 이제 더 갈 수는 있지만 200포인트를 못 먹은 거죠. 남들보다 지수 상황으로 200포인트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이죠? 왜 이 지루한 구간에서 매집을 했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 지루하고 지루한 구간이 그리울 때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립죠, 벌써. 물론 그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른 폭만큼 여기서 올라야 알파벳 N자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도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남들보다 250포인트 웃돈 주고 사는 게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그리고 기분을 떠나가지고 250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종목은 뭐 천차만별이죠, 수익률이. 그래서 수익률이 뭐 이거 250포인트 오른 거 훨씬 이상으로 오른 종목들도 훨씬 많으니까요. 어쨌든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기분이 좋고 나쁜 거는 둘째 문제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그냥 이성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웃돈을 주고 사면 남들보다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폭이 적으니까 다급해지죠. 여기서 지금 밑에서 250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일찍 산 사람은 여유가 있죠, 여유가. 그래서 조금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손실을 조금, 왜냐면 이득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이득을 조금 깎아먹는 한이 있어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산 사람은 이 지금 조금만 떨어지면 내가 바로 그냥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래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상승 N자가 완성되기 전에 확률 게임으로 이 징검다리에서 매집을 했어야 지금 자산 증식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여유롭게 지금 뭐 종목을 교체해 볼까, 요거를 조금 그 이익 실현해 갖고 돈을 안전한 곳에 뺄까, 그런 고민,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3,440선마저 돌파하고 지금 다시 3,440선을 또 넘었습니다. 자, 40.96. 오늘 뭐 3,450까지도 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아직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를 어디까지 기록을 할지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450을 갈지, 3,460을 갈지, 3,440을 밑으로 종가로 다시 내려가서 끝날지 궁금해지고요. 자, 코스닥도 물론 가파르게 올랐습니다만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코스닥이 강해버리면 코스피가 강해버리면 코스닥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이 저항이 상당히 많아요, 코스닥은. 그래서 지금 불리한 입장이죠. 자, 코스피 수급 또 들어오네요. 지금 7,100억. 자, 지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계속 그 선순환이라고 했죠. 이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주식을 사야 되고, 우리가 성악개미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그 주식을 미국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반대로 그 미국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원화 가치가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을 계속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원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화폐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오르니까. 근데 화폐 가치 상승분에 더해서 주식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사고 원화도 오르니까 계속 또 달러로 바꾸고 계속 그게 선순환의 고리로 지금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7,200억인데 이렇게 되면 오늘 또 1조 5천억가량 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 9월 8일부터 지금. 9월 5일 1,700억 하나 빼고는 지금 그냥 2주일 내내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거의 뭐 4, 5조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엄청난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지수가 움직이고. 자, 코스닥은 지금 2천억 원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쉬운 수급이죠. 9월 12일 날 2천억 원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내뱉었네요, 지금.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불리한 입장인 것이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삼성전자 이제 8만 원대 물리신 분들 구조대. 지금 지쳐가지고 쓰러졌었던 분들 다시 핸드폰 들고 빨리 외치세요. 땅땅 딱딱땅 딱딱땅 딱땅. 그렇죠? 지금 거의 왔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35만 원을 가고 있습니다. 자, 22%가량 지금 비중이 더 늘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니까 거의 지금 22% 됩니다. 이제 이 지금 5분의 1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5분의 1 가까이 되고 있어요. 5분의 1이니까 100%의 5분의 1이 20%죠. 이 5분의 1이 넘어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2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분의 1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그 무슨 말 했죠? 지수가 3,316인가 그 예전에 고점 있잖아요. 역사적인. 거길 넘어서서 신고가를 가서 계속 달리게 되면은 1, 2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그다음에 조방원이 쉬고 있다가 결국 다시 주도주는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결국? 5위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3.25%, 8위 HD 현대중공업 1.71%, 11위 두산 에너빌리티 4%거든요. 조방원의 대표주가 결국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주인공이 바뀌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체 시세가 끝날 때까지 이 주인공 한 번 선을 잡은 주인공이 바뀌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갑자기 지난 뭐 언제죠? 재작년에 강했던 2차전지 에코프로 비면 에코프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날까요? 조방원을 제치고? 그럴 일은 어느 정도 힘든 거냐면은 그 지금 1000만 배우 하시는 분 있죠. 1000만 배우. 1000만 배우 주인공이 갑자기 저기 단역하는 사람이 내일 당장 그 주인공하고 단역이 바뀌는 그 정도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조방원이 결국에는 이 시세의 마무리까지 함께 한다는 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00만 원 다시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100만 원 18,000원이죠. 어떻게 읽어야 돼? 100만 8,000원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자, HD 현대중공업은 50만 원을 넘어섰고요. 두산에너비티는 6만 원. 자, 마디지수대를 모두 다 돌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특징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돌파해서 지금 7월 달에 기록한 103만 5천 원이 역사상 최고가거든요. 자, 이 기술적 이격이 있는데 이 이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중동의 긴장 고조 또 소식 나오네요. 지금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지금. 왜냐면 결국 마무리 지으려면 지상군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미사일을 쏘든 말든 결국 거의 다 숨어들기 때문에 지상군으로 일일이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에 또 지금 중동 긴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드론 서로 발사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폴란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재건주보다 결국 방산주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코스닥 특징주는 SM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에 쏠려 있는 데다가 수급이 코스피로 몰려버리니까 코스닥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그렇게 저거 옮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그때 사파 그려드렸죠. 제가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지 뱀의 머리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뱀의 머리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할 바에는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었죠. 지금 알테오젠 코스피에 있었어 봐요.
그 수급 쏟아지는 거 낙수 효과 받겠죠. 아까 7천억 오늘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2천억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테오는 좀 못 오르잖아요. 지금 코스피 있었으면 오늘 50만 원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자, SM 보겠습니다. SM 14만 원, 지금 14만 1,700원인데 SM도 좀 아쉽긴 하죠. 자, SM 신고가를 가 놓고 지금 눌렸거든요. 지난달에 19만 원을 돌파해서 자, 2023년도 3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 여기를 뚫었었는데 월 중에 근데 밀렸죠. 월 중에 뚫었다가 다시 월 마감 때는 그 밑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고가 밑에 있죠. 16만 원 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이 매물벽은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이즈가 지금 또 K-팝 보이그룹 최단 기간으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죠. 새롭게 키우는 신진 아이돌이 일본 도쿄돔 공연을 하려면 스타디움 바로 밑에거든요. 지금 돔 공연을 하려면 3만에서 5만을 모을 수 있는 관중 동원력이 있어야 저길 갑니다. 도쿄돔 입성은 굉장히 크고 돔이 3개의 돔이 있죠. 이거를 이제 뭐 야후돔, 뭐 후쿠오카돔 이런 데도 앞으로 지금 입성을 할 수 있는 SM의 NCT의 후예들이죠. 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좋은 모습들이고요.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웹툰주가 지금 4.39%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유리기판이 2.70, IT 대표주가 2.54입니다. 자, 웹툰주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24.77, 탑코미디어가 11.38인데 자, 지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사실 조금 약했었는데 오늘 무슨 소식이 나왔냐면은 오늘 또 저기 외국에서 소식이 나왔죠. 하나가 미스터 블루가 디즈니랑 네이버 웹툰 동맹 소식 때문에 국내 웹툰주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네이버 웹툰이랑 그다음에 디즈니,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 있죠. 거기랑 월트 디즈니가 이 손을 잡고 지금 뭐를 만들려냐면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디즈니의 과거 만화 그리고 최신 만화까지 새롭게 디지털화시킨 그 만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같이 개발한다. 이래서 이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웹툰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카카오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오픈 AI가 됐던 지금 디즈니가 됐던 외국의 그런 유수의 기업과 손을 잡아야 포텐이 터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스터 블루를 하나 볼 텐데 그동안 좀 약세였죠. 미스터 블루가 좀 약세였습니다. 이게 지금 글씨가 천천히 뜨니까 여러분이 먼저 치려면 쳐보세요. 자, 나왔습니다. 미스터 블루. 지금 아주 계속해서 저점 고점이 매년 낮아져 왔죠. 지금 5,000원대를 기록했던 게 2020년,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3번을 5,00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거기를 결국 못 뚫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은 반토막 이상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단에 여기는 지금 1,500원 밑으로 가는 거는 2020년도 코로나 때 저점으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경우를 한번 갔다가 밑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리기판주 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주가 지금 캠트로닉스가 13.03, JNTC가 7.21, 필옵틱스가 5.33입니다. 자, 이거 차세대 기판이죠. 유리 기판으로 하면 우리 유리를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유리 ASMR이라고 막 유리 과일 자르기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던데 그거 칼 자를 때 보시면 단면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그건 가짜지만 유리를 생각해 보세요. 유리를 자를 때 유리의 단면이 예를 들어 진짜 수박을 자를 때보다 단면에 홈이 있나요? 없나요? 아예 없죠? 진짜 수박이나 참외 자르면 어때요? 수박 참외 구멍 뻑뻑 뚫려 있잖아요, 그거. 그 현미경을 보면 구멍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유리는요. 오밀조밀해가지고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기판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쓰는 PCB 기판보다 훨씬 더 밀집도가 좋기 때문에 기판과 기판을 나중에 사이에 붙여버릴 경우에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차세대 기판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유리 기판 중에서 캠트로닉스가 지금 가장 강세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자, IT 대표주 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강세는 봤는데 자, 오랜만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12% 급등하고 있죠.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소외가 되었었죠. 우리가 왜냐면 TV를 그동안은 이제 막 와 정말 총천연색이다 막 손흥민 선수 공 차는데 저거 잔디 뭐 넘어가는 흙 분자까지 다 보이네 이러면서 샀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어때요?
대부분이 다 좋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와 이런 거 어떻게 손흥민 선수 발에 있는 저기 주름까지 보이네요.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그냥 가면은 뭐 여러분들 삼성이나 LG 가서 보시잖아요. 거기 전시되어 있는 TV가 웬만하면 다 좋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로봇 눈을 이식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화질을 더 좋게 해봐야 인간의 눈이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렇게 총천연색 무슨 화질 좋은 거 돈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산 저가 기판들, 유리 기판들이 막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 거죠.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세요. 17년도에 지금 36,000원짜리였던 게 지금 13,000원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LG전자 그나마 좀 낫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할 바가 못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최악이죠. IT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엄청 붙으면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긴 하나 갈 길이 상당히 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이게 나오면서 11%가 오르긴 하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OLED 부분의 고정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면서 수익성 개선폭이 클 전망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IM증권에서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상향했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13,400원이니까 사실 목표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60개월이라는 이 지금 요 이동평균선에 있죠. 그 저항에 지금 딱 부딪혀 있거든요. 2023년도, 2022년도 보시면은 60개월 선을 깨고 내려간 뒤에 거기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LG 디스플레이 여기 100% 비중을 쏟으시면 안 되겠죠.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저렇게 많은데 LG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에 그 밑에 많이 떨어졌다고 큰일 납니다. 많이 빠졌다고 싼 게 아니고 많이 올랐다고 비싼 게 아닙니다. 많이 오른 만큼 잘 가는 이유가 있어서 간 거고 많이 빠진 거는 못 가는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예요. 그 이유를 안 생각하고 많이 빠져가지고 1층에 가 있는 데서 주소면 안 되죠. 옥상에 가 있더라도 점프를 할 것 같으면 옥상에 가서 주워야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에 관련된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이 아니라 매일 말씀드렸죠. 횡보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횡보할 때 이 구간을 뚫어서 만약 신고가를 가면 그 신고가를 가는 그 시점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 2위로서 이끌어서 리드를 하지만 벽을 뚫어놓고 가면 결국 주인공 다시 나타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방원 다시 간다고.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뒤늦게 쫓아갈 바에는 조방원을 샀어야 되고 물론 삼성전자 10만 원, 9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 그거를 이제 손절하고 조방원을 가는 것보다는 그건 냅두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다시 사시는 분에게는 조방원을 매수를 했었어야죠. 다시. 자, 조방원, 뭐 이방원 약간 이런 겹치는 감이 있죠. 조방원이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그쵸? 앉질 않습니다. 선비들은. 앉진 않아요. 그쵸? 절대 세수할 때도 고개를 굽히지 않고 앉진 않는데 잠깐 숨호흡을 하고 다시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양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조선시대 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에헴, 나 조방원이요. 다시 가던 길 가입시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민생회복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스위치는 온.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름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생활비 보탬이자 지역경제 숨통을 틔우겠다는 카드였죠. 재난지원금 이후 4년 만에 다시 나온 전국 단위 지원. 그래서 기대감도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진짜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효과의 명암을 3가지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생활비 보탬은 ON. 쿠폰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 화폐로 충전돼 마트, 약국, 편의점, 동네 식당에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15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가가 2자릿수로 치솟던 시점엔 분명 체감이 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비를 덜었다. 치료비에 보탬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 분명히 백색 효과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오프. 쿠폰이 풀린 첫 달 전통시장 결제액은 전년 대비 18%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정사는 카드사 결제망을 타고 이틀이나 3일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재료비는 가게 주인이 먼저 꺼내야 했고 수수료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으면 재료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제가 밀리니 손님이 몰려도 정작 재료가 없어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팔 기회는 늘었지만 팔 물건은 없던 거죠. 손님은 늘었는데 통장은 비었다. 이 모순이 현금 흐름이 약한 영세업체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불씨는 켰지만 불길은 약했다. 지역화폐 전통시장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한 건 의미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전액의 80% 이상이 소상공인 매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쿠폰은 대부분 생필품과 식비로 바로 소진됐습니다. 15만 원 효과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고 지역 경제에 남긴 타장은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즉, 당장의 매출 불꽃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불길로 번지진 못했던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흑과 백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시민에게는 생활비 보탬이라는 흰색, 소상공인에게는 정산 지원과 수수료 부담이라는 검은색. 분명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고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차례의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이 이번엔 민생의 스위치를 제대로 켜줄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미국, 일본 증시와 함께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훈풍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국내적인 세제 개편안 이슈까지 마무리되면서 증시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있는데요. 3,400선을 넘은 지 하루 만에 오늘은 3,430선까지 뚫어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3,440선도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443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0.18%가량 지금 내려앉았고요. 85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외국인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7천억 원가량 오전장 들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1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8천억가량 팔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로 지수가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천억가량 팔면서 코스닥 강하게 팔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천억 넘게 코스닥 시장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은 어떨까요? 동향 함께 열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1,383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가 담당하던 일부 아이폰용 OLED 패널 물량을 새롭게 공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에 따라 경기 파주 공장의 라인 증설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차세대 아이폰 모델에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탑재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LG 디스플레이의 연간 흑자 전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IM증권은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를 25%가량 상향한 15,000원으로 제시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4,5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미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경쟁사의 품질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이 LG 디스플레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냈고요. 현대차 증권도 오늘 목표 주가를 15,500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오늘 시장의 관심 LG 디스플레이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12.28% 넘게 오르면서 13,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OLED 관련주 오늘 유리기판으로도 묶이면서 12.8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3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자사 대표 만화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기로 하면서 국내 웹툰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네이버 웹툰은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픽사, 20세기 스튜디오의 만화를 하나의 디지털 구독 서비스에서 최초로 즐길 수 있는 새 플랫폼 개발을 위한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과 더불어 양사는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인수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조건 합의서도 체결했는데요. 지분 투자와 플랫폼 개발 협력은 양사의 최종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표 직후 웹툰 주가는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 최고 90% 넘게 치솟아서 네이버 웹툰 28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웹툰주들도 수위의 기대감 속에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가 28%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2,0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이랩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12.8%가량 오르고 있고요. 5,730원 선 지나갑니다. 탑코미디어 주가도 오늘 강세입니다. 19% 넘게 오르면서 3,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3,440선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동반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인공지능 확산과 서버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중장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2026년 HBM뿐 아니라 범용 D램 공급까지 타이트해지며 내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D램 시장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AI의 핵심 부품인 ESSD와 HBM 비중 상승으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전히 강한 시세를 내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장중 1.8% 넘게 올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점차 오름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2.3%가량 오르면서 지금 또다시 연중 최고점 경신해내고 있고요. 78,200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중 고점 부근입니다. 5.82%가량 튀어오르면서 35만 원 선 뚫어냈습니다. 35만 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신고가 또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날 정부의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발표로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의 호조, AI 화랑기에 따른 나스닥 기술주 상승 등이 국내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 투톱은 강한 시장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날씨는 막네요. 자,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잘 아시는 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3분기 이제 실적 이런
안에서 여러 가지 셈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시장 전망치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현재 3분기 예. 전망은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9조 정도 전후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고요. 참고로 보시면은 지난 분기는 아마 5조 이하였을 겁니다. 4조 얼마, 거의 더블 되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요즘에 많이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그 뭐 HBM, DDR4, NAND 이런 것뿐만 아니고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적자가 많이 줄은 것 같다. 그래도 1조 이상 적자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줄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환율도 도움이 아직은 됐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반면에 하이닉스도 원래는 9조 정도였는데 점차 올라와서 최근에는 11조에서 11조 중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예측이 11조 6천. 보통 11조 가까이니까 9조, 11조 이렇게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실적은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정도는 이제 다 대충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4분기에 내려갈 것이냐는 게 중요한데 좀 이따 다음 질문에 볼 것 같은데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어떤 요소들이 미국부터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도 3분기인데 4분기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거네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고 메모리 업황 자체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그 메모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소부장도 한 5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모리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은 그냥 돌멩이 던지듯 투자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도 돈 법니다. 계속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1개월, 1년 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계속 한다면은 한번 잡을 때 잡아야 돼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메모리라고 하면은 D램과 NAND가 있습니다. 근데 D램도 HBM이 있고 그러니까 HBM으로 대별되는 AI용 D램이 있고 일반적인 D램이 있어요. 레거시 D램. 낸드는 사실은 낸드라고 하지만 반도체지만 얘는 누구랑 경쟁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랑 경쟁합니다. HDD라는 엉뚱한 쪽의 그 인더스트리가 낸드에 영향을 줘서 메모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HBM, AI, 그다음에 AI 중심이 아닌 일반적인 D램, DDR4, 5, 그다음에 NAND, HDD랑 경쟁한 NAND가 다 좋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은 뭐냐면요. 끝에부터 말씀드리면 HBM 많이 말렸으니까 HBM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네. NAND인데 NAND는 메모리에서 사이즈가 D램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D램이 마진이 30%, 50%면 NAND는 흑자가 안 나요. 네. 그런데 왜 흑자가 안 나냐? NAND는 그만큼 변동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NAND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NAND가 하는데 또 한쪽이 뭐냐면 아까 HDD랑 경쟁한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한 9일, 10일 사이에 20% 후반대, 오늘도 4%, 7% 난리 난 주식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60조, 시가 60조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작은 종목이고요. 우리 기준은 큰 종목, 60조는 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크니까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회사입니다.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하드디스크의 넘버 1, 2예요. 얘네 주가가 27, 8% 갔어요. 최근 9일 동안에. 오늘만 4%, 7% 하는데 9일 동안이요? 9일 동안. 예. 근데 얘네 주가가 올라간 것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쇼티지예요. 하드디스크가 HDD가 쇼티지냐? PC 들어가는 HDD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가 처음에는 그다지 어떤 데이터들, 저장하는 데이터가 우리 휴대폰에서 막 끄고 하는 건 메모리 빨리빨리 켜야 되는데 잘 기억은 하지만은 내가 자주 안 사용하는 거. 근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거를 무슨 데이터냐면 콜드 데이터라 해요. 그러니까 식어버리는 거지. 내가 기억은 안 하지만은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장소. 그 스토리지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하는 역할입니다. 예. 데이터 센터도 점점 용량이 커지고 추론형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학습이 아니고 추론이 되면서 점점 쌓이는 데이터가 많아요. 내가 직접 꺼내지지 않지만은 향후에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어딘가에 숨어서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이게 콜드 데이터인데 이걸 누가 만드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하고 있었는데요. HDD 업체들이 투자를 안 했어요. 옛날에 HDD는 어디 쓰냐면 일반 PC에 쓰거든요. PC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3년, 4년 넘어올 때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공급 능력은 떨어졌는데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이 콜드 데이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HDD가 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HDD 만들어서 요즘에 달라 그러면은 1년 기다려야 돼. 1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HDD를 못 구하니까 데이터 센터가 큰일 났다. 이 콜드 데이터 중요한데 콜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HDD가 난리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대신에 엄청 비싼 HDD보다 비싼 게 낸드가 사용되는 SSD라는 건데 이 SSD 가격이 한 3-4배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SSD 우리한테 데이터 센터 다오 이렇게 하면서 낸드가 가격이 지금 5% 10% 내년도도 쇼티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3박자 다 들어서 메모리는 지금은 한마디로 HBM이건 DDR4건 낸드건 간에 AI가 학습에서 추론형으로 바뀌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용도가 확대되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거를 여실히 증명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그 AI 중심의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급 초과를 이제 예상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BM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그거, 그 다음에 DDR5 쪽, 4 그리고 이제 낸드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급 부조,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치솟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실적을 잡아줄 가능성, 메모리 훈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도 여기에 또 불을 지펴놨어요.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낸드는 어떤 회사, 아까 D램보다 한 3분의 1 작은 숫자고 네. D램보다는 흑자가 안 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론도 낸드에서는요 조금 더 위치가 부족해요. 그나마 HBM 같은 거는 하이닉스 다음으로 삼성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마이크론이잖아요. 예. 근데 낸드가 갑자기 신경 덜 쓰던 게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프로덕트 믹스예요. HBM 할 것이냐, DDR4를 할 것이냐, 낸드를 할 것이냐. 이거 다 할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품 믹스 과정에서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마이크론이 삼성보다는 앞서 있다고 아직까지는 HBM4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비박해서 있습니다만은 HBM4라는 것은 HBM3보다는 좀 더 수율 잡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운 제품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율이 적게 나오면은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투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HBM4 때문에 다른 쪽에 프로덕트 믹스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얘기군요.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느낌은 낸드 넘어져도 네. 이거잖아요. 네, 네. 뭘 선택해야 될까? 아마 이제 수익성 높은 거 하나 팔아도 단가 많이 쳐줄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공장은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 캐파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크론 덜 신경 썼던 낸드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는 말해야 무효타리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 업계에서 앞서 잠시 말씀해드렸지만 뭐 학습에서 이제 추론용으로 넘어가면서 네, 그 장비단에서도 엄청난 그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인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재미없었을 텐데 기억하실 때 우리가 아까 학습은 많은 챗GPT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얘가 미리 학습을 다 했죠. 네. 엄청 많은 매개변수로. 그렇죠? 끝난 학습 가지고 우리가 꺼다 쓰는 거잖아요. 추론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생각을 몇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추론 과정이 시간이 더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과정에 기본적으로 메모리도 필요하지만 아까 네. 하드디스크처럼 데이터 스토리지가 5배, 6배 드러나는 건데 왜 추론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가를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이전트 AI 하시죠. 에이전트 AI가 추론의 대명사거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예약해줘 하면은 내가 아들이 한 명 있고 와이프랑 어디 가서 언제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어디 어느 정도 묻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에서 하나의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고받고 하는 답과 그다음에 이 AI라는 게 내가 질문했을 때 자기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모르는 거를 검색해야 돼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RAG라는 거를 하사합니다. RAG가 뭐냐면은 이게 R이라는 게 retrieval, 검색을 하는데 그다음에 A라는 게 augmented, 아주 능력 있는 레벨로 끌어올려 갖고 생성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다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가져와요.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는데 그 비서처럼. 알아서 한다고 그 비서할 수 있는 소스를 여러 군데 찾아야 돼요. 그 시간이 걸리고 그 RAG가 에이전트 AI가 되면서 더 레벨이 높아지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나중에 콜 데이터로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HD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엔비디아나 이런 업체들이 GPU를 만들 때
GPU를 만들 때 이 추론형이 되면서 야 이걸 HBM만 가지고 할 것이냐 HBM만 가지고 안 돼 이러면서 HBM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덜 신경 썼던 DDR7, GDDR7처럼 일반적인 D램이라 생각했던 것도 같이 필요로 하는 그런 컨비네이션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내년에 나올 게 루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루빈의 파생 제품이라 할 수는 루빈, 이게 잘못됐네요. 루빈 CPX라는 제품을 나옵니다. CPX. 네네. 이게 뭐냐면 이게 추론을 하는데 긴 컨텍스트를 추론할 때 있어서 보통 단계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막 입력을 주고 뭐 질문을 하면은 처음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단계에 프리필이라는 단계가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주고 나서는 거기서 요약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디코드 단계가 있는데 뭔가 끄집어내는 거는 밴드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코드에서는 HBM을 쓰고 맨 처음에 명령을 주고 그 자체를 이해시키는 단계에서는 프리필인데 여기서는 기존의 GDDR7 같은 걸 써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GDDR7을 쓰는 루빈 CPX를 발표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D램이 HBM 말고도 일반적인 D램을 생각했던 것도 추론용 단계에서의 이 첫 번째 스테이지인 프리필 단계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D램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훈련에서 추론으로 가면서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휴대폰에서 만약에 AI를 하는 게 지금 미뤄졌는데 1년 정도, 특히나 애플이 잘 못해서, 애플이 그렇죠. 시리 같은 걸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해가 바뀌면은 이 온 디바이스로 가면은 또 추론의 레벨이 조금 더 압축적으로 들어가고 파워를 줄이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HBM 전통적인 거 말고도 일반적인 DDR의 로우 파워 버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장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요즘의 정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메모리 업계에 어떻게 보면 대호자를 쭉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AI 응용에서 봤을 때 이제 훈련에서 추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엣지 장비 쪽으로도 확산되는 그 패턴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도 이제 쏠림 현상이 확 되고 있죠. 상위 5개 종목이 거의 뭐 비중 한 2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벌어들이는 네. 그런 수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기술주 천하 시대가 아닌가 이런 네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네. 예. 아마 한국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해서 27% 될걸요? 우리는 2개 종목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쏠림이 오늘 비록 조방원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조선도 반등하고 어제 달리. 방사는 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원전은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간만에 조방원 변압기는 잠깐 쉬는 것 같고 조방원과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비록 1370, 60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화도 강세가 약세가 안 되다 보니까 분위기 좋아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데 이게 쏠림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것도 한바탕 이젠 대충 들어갔죠. 주가 인더 프라이스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뭐 세율을 엄청 낮추는 그것이 한 번 더 확인되거나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면은 상법이나 이런 쪽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AI 반도체나 그 다음에 향후 한미 협상이 지금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선주. 이 정도로 쏠림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쏠림은 당분간 미국하고 비슷한 AI 반도체, 그 다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조선 이렇게 쏠림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잘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금리 인하를 50bp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주가에는 그것이 핵심 원동력이나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 천하 시대에 AI 이제 반도체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소형주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부장님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테크인 같은 경우도 최근 엄청난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네. 오늘 쫙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뭐 52주 신고가 갔으니까 뭐 고객사 이런 부분 좀 튼튼한 부분이 네.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데일리에 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이렇게 변할 때는 매일 저랑 얘기가 통하지 않으면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하기야 뭐 다른 방송에서 매일 나가도 거기 듣는 사람이 정확히 집중 안 하면은 말짱 헛거죠. 무슨 얘기냐? AI가 이렇게 반도체 움직일 때는 매일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변동이 크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한번 방향이 잡히면 또 그냥 쭉 갑니다. 사실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벌써 3주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말씀드릴게요. 테크윙, 유니테스트와는 같은 테스트 업체고요. 두산, 이수페타시스는 PCB하고 PCB 재료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삼성전기는 이것도 PCB이긴 한데 이거는 약간 FCBGA, 그러니까 플립칩 BGA 개념으로서의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쪽입니다. 좀 다르죠. 일단 보면은 가장 핫했던 건 어저께 20몇 프로 갔던 테크윙입니다. 네네. 어제 기준으로 얘네가 Q 프로보다는 HBM용의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여러 가지의 그 스테이지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하이닉스의 콜이 낮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도 마이크론하고도 의미 있는 결과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다 합치면은 얘네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토탈 마켓은 이론적으로 1조입니다. 예. 1조에다가 마진 30% 얼마 하면은 그게 얘네들이 예상할 수 있는 토탈 가능한, 실제 예상하는 게 아니고 토탈 가능한 시장의 액세스가 3천억이에요.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2조죠. 근데 그걸 애들이 이렇게 까더라도 지금 PER이 아마 13배 이상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전히 안 비싸다 말씀드리고요. 유닛 테스트는 테스트 중에서 가장 특화된 버닝 테스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 2만 원 넘을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과 이수페타시스는 심플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 신경 쓰기 안 하면 주가는 그냥 갑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두산은 조금 약간 부진할 수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PCB 넘버 1이죠. 얘네는 주가가 좀 미리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레벨에 왔는데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대덕전자는 이런 다른 업체들이 가다 보면은 가장 늦게 가는데 갭을 빨리 메꿀 수 있어요. 왜? 내년 기준으로는 PBR이 가장 쌉니다. 지금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기는 앞자리 2자 바뀌거나 삼성전기 2분기,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홀드할 수 있는데 직근 레벨에서 쫓아가느냐, 이것은 상대적으로는 후순입니다. 네, 섹터로 좀 나눠주시면서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가야 될지, 스톱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셨습니다. 반도체 요즘에 날씨 맑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수익률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금과 은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금, 은 스위치는 온. 2025년 9월 전 세계 금융 뉴스는 금과 은의 기록적 상승으로 가득합니다. 금값은 온스당 약 3,600달러,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금은 고대부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 원화 약 4,9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금값 강세는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도 비롯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은의 이중적 성격.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은값 상승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수요 덕분에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태양광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즉, 금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방패라면 은은 산업 전환기에 주목받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 통화 환경의 영향. 금과 은 가격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2025년 들어 연준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실물 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산업 수요 증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의 금과 은은 단순한 시장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읽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뜨겁습니다. 지금 현물을 외국인이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지금 거의 5천억 원 넘게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도 포모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잘 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